그날 저는 죽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 중 하나는 내 자식이 아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2년 전부터였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셨고 현실과 과거를 혼동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을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녹음 속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너는 내 피가 아니지만 제 시누이 막내 은주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예요? 28년간 가족이었던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DNA 검사, 병원 기록, 출생의 비밀. 하나씩 드러나는 진실은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녹음 뒤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 가족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족이 진실을 찾아가는 처절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혈연보다 강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정희입니다. 올해 53입니다. 남편 준호와 결혼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은 김영숙, 어머님을 모신 지도 그만큼 되었습니다. 2년 전 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깜빡하시는 정도였습니다. 정희야, 오늘이 며칠이지? 어머니, 목요일이에요. 아, 그래, 목요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하시고 방금 식사하신 걸 기억 못하시고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실 때였습니다. 아가씨, 여기가 어디죠? 어머니, 저예요. 정희예요. 정희? 누구?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24년 9월 초였습니다. 어머니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말을 거의 못하시게 됐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말기 단계에 접어드신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 가족은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큰아들 준호, 그의 아내인 저, 그리고 막내딸 은주. 셋이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준호, 은주, 그리고 저. 셋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오빠, 엄마 상태 어때? 은주가 물었습니다. 많이 안 좋으셔. 오늘도 나를 못 알아보시더라.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뭘 더 해드릴 수 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어, 언니.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은주와 준호의 관계는 예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남매지만 마치 남 같았습니다. 준호는 큰아들로서 모든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반면 은주는 막내딸로 자유롭게 자랐습니다. 대학도 유학을 갔고 지금은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늘 은주를 더 예뻐하셨습니다. 그게 준호에게는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언니, 내일 제가 엄마 병원 모시고 갈게요. 괜찮아요, 은주씨.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요즘 바쁘시잖아요. 괜찮아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며느리 도리죠. 약간의 신경전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려는데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애가 아니야.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끝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 뭔가를 쥐고 계셨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작고 오래된 녹음기. 어머니는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해. 그 애는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녹음기를 숨기셨습니다. 누구? 저예요, 어머니. 정희예요. 정희. 아, 정희.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는 다시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저는 녹음기가 신경 쓰였습니다. 왜 어머니가 저걸 가지고 계실까? 혹시 뭔가 녹음하신 걸까? 하지만 치매 환자의 행동이니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일을 잊고 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깨우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거울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우시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미안해. 미안해. 누구한테 미안하신 거예요? 은주한테. 은주한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주 씨한테요? 왜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계속 우셨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있어. 뭔가. 그날 오후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특정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치매 환자분들이 그러십니다. 과거의 기억과 감정이 뒤섞여서요. 그럼 그 말들은 다 헛소리인 거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가끔은 진짜 기억일 때도 있습니다. 억눌렀던 기억이 치매로 인해 표출되는 경우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억눌렀던 기억.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뭔가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실 때 그 녹음기를 확인해 보기로. 밤 11시였습니다. 어머니는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알아야 해. 어머니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려는 순간.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은주 씨. 언니, 지금 엄마 물건 뒤지고 있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찾는 거 있으세요?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혹시 뭔가 단서가 있나 해서. 치매 환자의 헛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지만, 언니. 은주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경계하는 듯한, 뭔가를 숨기는 듯한. 알았어요. 죄송해요.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은주 씨가 왜 저렇게 반응하지? 혹시 은주 씨도 뭔가 알고 있는 걸까? 일주일 후. 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모셨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새벽 5시 23분. 어머니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은주는 창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30년을 모신 시어머니였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까운 친척들만 왔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 책, 사진, 서류들. 평생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정리하지?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천천히 하죠. 오빠. 은주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옷들. 다 기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응, 그러자.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아버지와의 결혼 사진, 아이들 사진. 엄마 진짜 젊었을 때 예쁘셨네. 은주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 사진 처음 보는 것 같아. 준호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게 뭐지? 은주가 서랍 깊은 곳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오래된 상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거 열어봐도 될까? 당연하지. 엄마 물건인데.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자물쇠를 부수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하나, 오래된 서류들, 그리고 녹음기. 제가 일주일 전에 봤던 그 녹음기였습니다. 이게 뭐지? 준호가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녹음기네. 엄마가 왜 이걸? 그때 녹음기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실을 알게 될 날을 위해.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거 재생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지. 준호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건 너희에게 남기는 내 마지막 고백이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나는 평생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 말해야 할 것 같다. 너희가 알아야 한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는 내 자식이 아니다.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너희는 알 권리가 있다. 그 애의 혈액형은 나와 다르다. 혈액형? 준호가 녹음기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혈액형이 뭐였지? AB형이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O형이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O형.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잠깐만. O형은?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AB형 부모에게서 나올 수 없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질식할 것 같은 침묵. 은주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치매였잖아. 헛소리였을 거야.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또렷한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실수야. 엄마가 착각하신 거야.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진정해, 은주야. 준호가 다가갔습니다. 진정하라고. 지금 나보고 진정하라고. 은주가 오빠를 밀쳤습니다. 내가 엄마 자식이 아니라고. 그게 말이 돼. 은주는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은주야. 다 거짓말이야. 엄마가 틀렸어. 혈액형 검사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 은주는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저만 남았습니다. 여보. 제가 남편을 봤습니다. 준호는 녹음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모르겠어요. 은주가 정말 엄마 자식이 아니라면.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주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 우리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뭘 이야기해? 은주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제 그 녹음 말이에요. 그딴 헛소리 믿는 거예요? 헛소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오빠까지. 은주가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엄마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하지만 의심하고 있잖아. 눈빛만 봐도 알아. 은주야. 아니, 말해봐. 오빠는 나를 뭐라고 생각해? 나는. 준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어. 진실? 은주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내가 28년 동안 이 가족의 일원이었다는 거야. 그게 진실이야. 하지만 혈액형은? 혈액형 검사가 틀렸을 수도 있어. 병원에서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럼 다시 검사해보면 되잖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순간 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혈액형 다시 검사해보자. 그럼 확실해질 거 아니야. 검사. 하자고. 응. 나도 다시 할게. 우리 둘 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싫어. 은주가 말했습니다. 왜? 싫다고. 나는 검사 같은 거 안 해. 왜 안 해? 내가 엄마 자식이 맞다면 검사해서 증명하면 되잖아. 나는 증명할 필요 없어.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엄마 딸이야. 28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오빠는 나를 의심하는 거야. 진짜 그래.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가짜라고 생각해?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고. 은주야, 오빠는 그런 뜻이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뭔데요? 검사하자는 게 뭔데요? 그냥 확실하게 하려는 거지. 확실하게? 뭘 확실하게 해?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은주가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검사해. 마음대로 해. 은주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 해. 나는 이런 거 참여 안 해. 은주 씨, 앉아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언니까지? 은주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언니도 나를 의심하는 거죠? 처음부터 나를 가족으로 안 봤잖아요. 그런 적 없어요, 은주 씨. 거짓말. 맨날 오빠 편만 들면서. 은주야, 너 지금 왜 이래?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왜 이러냐고. 오빠가 나한테 가짜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니래.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했어. 검사하자는 게 그 말이잖아. 둘은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날 밤 은주는 집을 나갔습니다. 호텔에서 묵는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여보, 그만 마셔요. 정이야.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나? 나쁜 오빠지? 아니에요. 은주한테 상처를 줬어. 엄마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진실이 알고 싶어.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은주가 정말 엄마 자식이 아니라면 그럼 은주는 누구야? 어디서 온 거야? 그리고 엄마는 왜 우리한테 이런 걸 남기신 거야?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긴 다른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상자 안에 있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는 어머니가 쓴 것이었습니다. 날짜는 1996년 8월 20일. 28년 전이었습니다. 은주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너를 처음 안았을 때를 기억한다. 너무 작고 예뻤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너는 내 배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다. 화재가 났고 아기들이 뒤바뀌었다. 나는 진실을 알았다. 하지만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선택했다. 너를 내 딸로 키우기로. 미안하다, 은주야. 엄마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너의 진짜 엄마에게 돌려주지 못했다. 그냥 너를 내 딸로 만들었다. 용서해주렴.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제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거. 읽어봐요. 준호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진짜야? 어머니 필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은주가 정말.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 화재라는 게 뭐예요? 아, 그거. 준호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996년 여름에 큰 병원 화재가 있었어. 신생아실까지 번졌다고. 뉴스에도 많이 났었어. 그때 아기들이 뒤바뀐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은주의 진짜 엄마는 어디 있는 거예요? 모르지. 그리고 어머니의 진짜 딸은
그것도 모르고.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은주한테 보여줘야 하나? 보여줘야죠. 은주 씨도 알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보면 은주가 얼마나 충격받을까. 이미 충격받았어요. 녹음 들었을 때. 그건 그렇지. 준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받았습니다. 오빠. 은주야, 집에 좀 와. 엄마가 남긴 편지를 찾았어. 편지? 응. 너한테 쓴 편지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1시간 후 은주가 왔습니다. 은주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로. 은주야. 준호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엄마가 병원에서 데려온 다른 사람의 자식이라는 거네. 은주야. 28년 동안 나는 거짓말 속에서 산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이게 뭔데? 은주가 편지를 던졌습니다. 내 인생이 뭐야? 나는 누구야? 은주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어떻게 진정해? 은주가 울부짖었습니다. 내 진짜 엄마는 누구야? 내 진짜 가족은 어디 있어? 은주야. 나는 누구냐고. 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준호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996년 병원 화재 사건.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1996년 8월 14일 서울 성모병원 화재. 신생아실까지 번져. 아기 27명 긴급 대피. 아기들 일부 신원 확인 어려워. 혼란 가중.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정말 아기들이 뒤바뀐 거구나.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병원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성모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996년 출산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본인이신가요? 제 시어머니가 그때 출산하셨는데 돌아가셔서 제가 대신 확인하려고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고객님, 1996년 화재로 인해 일부 기록이 소실되었습니다. 아, 그럼 아예 확인이 안 되나요? 아니요, 백업 자료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면 열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출산 기록 확인하려고요.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기록실이었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1996년 8월 출산 기록이죠?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영숙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있네요. 1996년 8월 14일 오후 3시 12분 출산. 아기 성별은요? 여아입니다. 혈액형은요? 어머니는 AB형, 아기는? 잠시만요. 직원이 기록을 더 찾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아기 혈액형 기록이 2개 있어요. 2개요? 네. 처음 기록은 O형인데 화재 후 재확인 기록은 O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준호와 제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화재 당시 혼란이 있었거든요. 아기들이 여러 곳으로 대피하면서 신원 표시가 뒤섞였어요. 그럼 아기가 바뀐 건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27명의 아기가 있었는데 그중 3명이 신원 재확인 대상이었어요. 직원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당시 신원 재확인 대상 아기 목록입니다. 서류에는 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은주 마이너스 최초 O형 재확인 O형, 박수진 마이너스 최초 O형 재확인 O형, 이미래 마이너스 확인 불가.
이 3명 중에 한 명이 준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박수진이라는 사람. 연락처 알 수 있나요? 개인정보라서 저희가 드릴 수는 없고요. 경찰이나 법원 명령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박수진. 혹시 그 사람이 어머니의 진짜 딸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은주가 박수진 집 딸일 수도 있고. 복잡하네요. 일단 은주한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그래요. 우리는 은주를 불렀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주야, 병원 기록을 확인했어. 준호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은 날 태어난 다른 아기가 있다는 거네. 박수진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엄마의 진짜 딸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은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나는 박수진 엄마의 딸이고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DNA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 DNA. 은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 진짜 엄마 만나고 싶어. 뭐? 내 진짜 엄마. 나를 낳은 사람. 만나고 싶어. 은주야. 오빠는 28년 동안 진짜 엄마랑 살았잖아.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가짜 가족이랑 산 거야. 가짜가 아니야. 엄마는 너를 진짜로 사랑했어. 하지만 피는 속일 수 없잖아. 은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나는 알아야 해. 내가 누구인지. 그래. 알아보자. 함께. 준호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손을 빼냈습니다. 아니, 오빠. 나 혼자 할게. 은주야. 오빠는 이제 내 오빠가 아니잖아. 남이잖아.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 은주가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그녀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동생을 잃은 것 같아.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우리는 DNA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은주, 준호, 그리고 저까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원 검사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피를 뽑았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은주 씨,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길어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어머니의 물건들을 또 뒤졌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그때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 같았습니다. 일기를 펼쳤습니다. 1996년 8월 15일. 은주가 태어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다. 화재가 났다. 아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졌다. 간호사가 내게 아기를 안겨줬다. 이게 당신 딸입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손목의 이름표가 다른 아기 것이었다. 박수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이미 이 아이를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다. 미안하다, 은주야. 엄마는 이기적한 사람이다.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고통스러우셨겠구나. 그때 또 다른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4년 8월 1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기억이 없다. 말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가끔 또렷하게 기억이 돌아온다. 은주에게 미안하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녹음기에 남겨야겠다. 내가 죽은 후에라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24년 9월 10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5일 전이었습니다. 오늘 은주가 왔다. 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은주는 내 손을 잡고 울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은주야. 비록 피는 다르지만 너는 내 딸이다. 영원히. 저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언니. 응, 은주씨. 저 박수진이라는 사람 찾았어요. 뭐라고? 인터넷 검색했는데 같은 생일인 사람 찾았어요. 진짜요? 네.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은주씨 혼자요? 네. 혼자 가려고요. 안 돼요. 같이 가요. 괜찮아요, 언니. 안 괜찮아요. 제가 같이 갈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내일 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주와 저는 카페로 갔습니다. 박수진을 만나기로 한 곳이었습니다. 3시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8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은주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짧은 머리. 혹시 은주씨? 네. 수진씨? 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그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1996년 병원 화재 때 아기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네.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상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혈액형이 부모님이랑 안 맞았거든요. 진짜요? 네. 저는 O형인데 부모님은 AB형과 B형이세요. 말이 안 되죠. 저도요. 저도 O형인데 제 엄마는 AB형이셨어요. 둘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가 네. 아마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 부모님은 아세요? 이 사실을? 아니요.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저희는 DNA 검사했어요. 결과가 다음 주에 나와요. 그래요? 수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검사해 볼까요? 하시겠어요? 네.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저도요. 둘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수진 씨, 혹시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희 집이요? 평범해요. 아빠는 회사원이시고 엄마는 주부세요. 행복하셨어요? 네.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은주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은주 씨는요? 저는 복잡해요. 엄마는 저를 사랑하셨는데 오빠는 항상 저를 멀리했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안 맞았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은주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물었습니다. 은주 씨, 만약에요. 만약 우리가 정말 바뀐 거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진짜 부모님 만나고 싶어요? 은주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만나고 싶어요. 당연하죠. 저도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응, 오빠. 은주야, 어디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엄마 녹음 파일. 뒷부분이 더 있었어. 뭐라고?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빨리.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주는 수진을 봤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괜찮아요. 연락드릴게요. DNA 검사 결과 나오면. 네, 알겠어요. 은주와 저는 서둘러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일까요? 모르겠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은주가 물었습니다. 이거, 뒷부분이 있었어. 내가 실수로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준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주야. 은주가 숨을 죽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는 내 피가 아니지만 내 딸로 살아줘서 고맙다. 너는 진짜 내 딸이야. 피보다 더 소중한 내 딸이야. 그리고 녹음이 끊어졌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은주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은주씨. 엄마가 날 사랑했대요. 피는 달라도. 그럼요. 당연히 사랑하셨죠. 준호도 다가왔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했어. 오빠. 나도 나쁜 오빠였어. 내가 막내라서 질투했어. 엄마가 너만 예뻐하는 것 같아서. 오빠. 하지만 너는 내 동생이야. 피가 다르든 말든 너는 내 동생이야. 준호가 은주를 안았습니다. 남매는 오랜만에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의 녹음. 목소리는 분명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달 전부터 말을 거의 못하셨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또렷하게 녹음을 하셨을까? 저는 녹음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파일 정보를 봤습니다. 녹음 날짜 2024년 9월 12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9월 12일이면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말도 전혀 못하셨습니다. 어떻게? 저는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9월 12일. 그날은 제가 장을 보러 나갔었습니다. 집에는 은주가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휴대폰 앱으로 음성을 확인했습니다. 주파수, 톤, 음색.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편집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녹음을 이어붙인 것 같았습니다. 너희 중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의 녹음. 내 자식이 아니다. 마이너스 다른 녹음. 은주야, 미안하다. 마이너스 또 다른 녹음. 조각조각 이어붙인 것이었습니다. 누가? 왜? 그때 기억났습니다. 어머니의 간병인. 마지막 한 달간 어머니를 돌봤던 간병인. 저는 간병인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이름은 이순애 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애 씨, 저 정이에요. 김영숙 어머님 며느리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있으세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마지막 며칠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간병인 순애 씨가 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네. 순애 씨가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순애 씨, 어머니 마지막 일주일. 어떠셨어요? 많이 안 좋으셨죠? 거의 의식이 없으셨어요. 말씀은 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못 하셨어요. 역시나였습니다. 그럼 9월 12일은요? 순애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9월 12일이요? 네. 그날 뭔가 특별한 일 있었나요? 그날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막내 따님이 오셨어요. 은주 씨가요? 네. 오셔서 1시간 정도 어머님 방에 계셨어요. 혼자요? 네. 저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 상태는요? 의식이 없으셨어요. 계속 주무시고 계셨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애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녹음, 진짜 어머니가 하신 건가요? 순애 씨가 녹음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막내 따님이 뭔가 녹음하시는 걸 봤어요. 녹음을요? 네. 어머님 목소리를 녹음하시는 것 같았어요. 옛날 녹음들을. 옛날 녹음이요? 어머님이 치매 초기에 많이 녹음하셨거든요. 일기처럼요. 그걸 따님이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요? 그걸 편집하시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으로. 편집을.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가족일에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중요한 거잖아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애 씨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 씨가 녹음을 조작한 거야. 왜? 왜 그랬을까? 그날 저녁, 저는 은주를 만났습니다. 준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은주 씨,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언니? 은주가 앉았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 녹음, 은주 씨가 만든 거죠? 순간 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간병인 순애 씨한테 들었어요. 은주 씨가 어머니 옛날 녹음들을 편집했다고. 저는 왜 그랬어요? 왜 거짓 녹음을 만든 거예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은주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대답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엄마 목소리를 조작한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왜?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왜냐고요?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알아야 했으니까요. 뭘? 내가 누군지. 내가 진짜 이 가족인지. 은주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평생 의심했어요. 왜 오빠는 나만 미워할까? 왜 나만 다르게 대할까? 은주야.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내가 이 집 아이가 아니란 걸. 혈액형도 안 맞고 외모도 달랐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치매 걸리고 나서 녹음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치매 초기에요. 은주가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그 녹음들 속에 단서가 있었어요. 그 애가 내 자식이 아니야. 미안해 은주야. 진실을 말해야 해. 그래서 그것들을 이어붙인 거야? 네. 제가 만든 거예요. 진짜 진실을 알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잖아.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 내가 조작한 거라고. 하지만 내용은 진실이잖아요. 은주도 소리쳤습니다. 나는 정말 엄마 자식이 아니에요. 병원 기록도 있잖아요. 박수진이라는 사람도 만났잖아요. 그래도 넌 거짓말을 한 거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실을 드러낸 거예요. 남매는 서로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둘 다 진정하세요. 언니. 은주 씨, 당신이 한 짓은 잘못됐어요. 거짓 녹음을 만들어서 우리를 속였잖아요. 죄송해요. 하지만 이해는 해요. 은주 씨도 힘들었겠죠. 저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알고 싶었던 거. 이해해요. 언니. 은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거짓말은 안 돼요. 우리 함께 진실을 찾아요. 제대로. 고마워요, 언니. 준호도 진정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나도 너무 화를 냈어. 아니에요,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평생 너를 제대로 안 봐줬어. 준호가 은주를 안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할게. 피가 다르든 말든 너는 내 동생이야. 오빠. 남매는 화해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어머니의 진짜 녹음들을 들었습니다. 치매 초기에 남긴 일기 형식의 녹음들. 오늘은 은주가 대학 합격했다. 기쁘다. 내 딸. 준호가 결혼했다. 정이라는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 나는 행복하다. 두 자식 모두 건강하고. 은주야, 미안하다.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너는 내 딸이다. 준호야, 너한테도 미안하다.
동생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걸 가르쳤다면 나는 이기적인 엄마였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내 두 자식 사랑한다. 녹음을 들으며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오빠. 엄마는 우리 둘 다 사랑하셨어요. 은주야. 네, 오빠. 나도 너 사랑해. 진짜야. 나도 오빠 사랑해요. 남매는 다시 껴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김영숙 씨와 박은주 씨는 생물학적 모녀 관계가 아닙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수진 씨와도 검사를 했는데요. 박수진 씨와 김영숙 씨는 99.9% 모녀 관계가 맞습니다. 그럼, 네, 박수진 씨가 김영숙 씨의 친딸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은주 씨는? 박수진 씨 부모님과 검사한 결과 은주 씨가 그분들의 친딸입니다. 확실해졌습니다. 28년 전 병원 화재로 두 아기가 바뀌었습니다. 은주와 수진이.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야.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오빠. 진짜 부모님 만나고 싶어? 은주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만나고는 싶어요. 하지만 무섭기도 해요. 28년을 모르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주가 저를 봤습니다. 은주 씨 마음대로 하세요. 뭘 선택하든 우리는 지지할게요. 고마워요. 며칠 후였습니다. 은주는 친부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도 어머니의 묘소를 찾기로 했습니다. 은주의 친부모님 댁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중년 부부가 나왔습니다. 은주, 우리 딸. 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주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들어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주가 없는 가족 사진들. 앉아라. 모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너를 많이 찾았어. 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아기를 데려왔을 때 뭔가 이상했어. 우리 딸이 아닌 것 같았어. 하지만 병원에서는 우리 딸이라고 했고 친어머니가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키웠지. 수진이를 우리 딸인 줄 알고. 수진이는 좋은 아이였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응. 착하고 똑똑했어. 우리 자랑이었지. 너는 어떻게 자랐니? 저는 좋은 가정에서 자랐어요. 사랑받았고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랑 같이 살래? 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하지만 저를 키운 건 김영숙 어머니예요. 그분이 제 진짜 엄마예요. 피는 다르지만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준호 오빠가 제 진짜 오빠고 정희 언니가 제 진짜 가족이에요. 은주야. 준호가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제 가족이에요. 이제부터. 정말? 네. 가끔 찾아뵐게요. 알아가고 싶어요. 부모님을. 고맙다. 고맙다, 딸아. 친부모님이 은주를 안았습니다. 은주도 천천히 그들을 안아줬습니다. 서먹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리는 어머니의 묘소에 갔습니다.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수진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어머니의 딸인 게 자랑스러워요. 은주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주도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진실을 알았어요. 엄마가 왜 저를 키우셨는지 이제 알아요. 사랑이었어요. 엄마의 사랑. 고마워요, 엄마. 저를 딸로 만들어주셔서.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은주가 울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동생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럽게. 마치 어머니가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많이 변했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부모님도 자주 찾아뵙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그리고 수진도 가끔 우리 집에 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준호, 은주, 수진, 그리고 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치? 언니가 만든 거야.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언니 요리 실력 진짜 좋으시다. 과찬이야. 더 먹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치 평생 함께한 가족처럼. 오빠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 댁에 같이 갈래요? 은주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응, 좋지. 아버님께 인사드려야지. 고마워요, 오빠. 뭘? 당연한 거지. 그때 수진이 물었습니다. 은주씨, 후회 안 해요? 진짜 부모님이랑 안 살기로 한 거. 은주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안 해요. 왜요? 여기가 내 집이거든. 내가 자란 곳. 은주가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추억도 다 여기 있고. 하지만 혈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은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산 시간, 함께 만든 추억, 그리고 사랑. 맞아요. 제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은주 씨는 우리 가족이에요. 영원히. 저도요, 언니. 수진도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당연하지. 너도 우리 가족이야. 준호가 웃었습니다. 이상하지? 우리 가족. 뭐가요? 피 하나 안 섞인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하잖아. 준호가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나랑 은주는 남매가 아니고 수진이는 엄마 친딸이고 정희는 며느리고.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 맞아. 진짜 가족.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일주기였습니다. 은주, 준호, 수진, 저, 그리고 은주의 친부모님까지 모두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은주가 이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이제야 진짜로 알았어요. 어머니.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은주 언니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은주의 친어머니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숙 씨. 고마워요. 우리 딸 잘 키워주셔서. 미안해요. 그 애를 돌려드리지 못해서. 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해요.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우리는 모두 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엄마가 보고 계실까? 은주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보고 계실 거야.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웃고 계실 거야. 왜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그렇겠죠. 은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마치 어머니의 포옹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로를 의지하며. 언니. 은주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행복해요. 지금. 저도요. 처음에는 진실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하지만 이제는요. 이제는 알아요. 내가 누군지. 은주가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나는 은주예요. 김영숙 어머니의 딸이고 준호 오빠의 동생이고 정희 언니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딸이기도 하고 또 수진이의 자매이기도 하고. 맞아요. 제가 은주를 안았습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언니.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줘서. 당연한 거예요. 준호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수진도 함께 안았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였습니다. 이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같았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며 미소 짓는. 엄마, 보고 있어요? 은주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우리 행복해요. 엄마 덕분에. 고마워요. 엄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게. 부드럽게. 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며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어머니가 남긴 녹음 파일. 그것은 처음에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의심하게 만들었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게 했고 사랑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은주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피는 다르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딸. 준호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수지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가족을.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이 가족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남긴 진짜 메시지는 녹음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삶 자체였습니다. 피가 다른 아이를 28년간 사랑으로 키운 삶. 그 사랑이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싸우고 울고 웃으며 평범한 가족처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가족인지. 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진 가족.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저는 창가에 서서 우리 가족을 바라봅니다. 준호는 TV를 보고 있고, 은주는 책을 읽고 있고, 저는 차를 끓이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옵니다. 저 왔어요. 어서 와. 우리는 수진을 반깁니다. 가족처럼. 아니, 가족이니까. 오늘 저녁은 수진의 생일입니다. 우리는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고 웃을 것입니다. 가족처럼. 밤이 깊어갑니다. 별이 하나 유독 밝게 빛납니다. 어머니일까요?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어머니, 우리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함께. 별이 반짝입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래, 잘했다. 내 딸들아. 저는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 가족에게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거짓을 이긴다. 마이너스 박은주는 두 가족 사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박수진은 생물학적 어머니의 가족과 친해졌습니다. 마이너스 준호와 정희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은주의 친부모님은 딸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김영숙 어머니는 하늘에서 가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의 증거입니다.